자, 11월 19일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20페이지. 320페이지 11월 19일 거래는 무슨 거래입니까? 3일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5인승 2000cc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하는 것은 비용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드 분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건이죠. 우리 개별 소비세 대상 승용차니까.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11월 19일로 고쳐보시고 54번 불공 선택한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3번 선택하시고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라고 하시고 공급가액은 30만원이네요. 거래처는 3일공업사에서 고쳤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1번. 분계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미지급금 33만원 3일공업사 맞죠? 근데 상품을 산 것이 아니라 차를 수리했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로 해야 되겠죠? 800번대 822번 차량 유지비로 상품 코드를 차량 유지비로 바꿔줍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에는 부가세 3만원이 포함된 33만원이 되는 거고요. 미지급금 33만원 3일공업사 되겠습니다. 틀릴 뻔했네요. 3일공업사의 미지급금이 아니라 이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카드사로 바꿔야죠. 어느 카드로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거래처가 삼성카드가 돼야 됩니다. 네, 틀릴 뻔했어요. 미지급금은 3일공업사의 미지급금이 아니라 삼성카드에 미지급한 겁니다. 자, 다음은 11월 20일 거로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5인승 3500cc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하고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승용차 렌트비도 개별 소비세 관련된 승용차 렌트비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매입세 불공이니까 54번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11월 20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54번 불공, 불공제 사유는 아까와 같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하시고 품명에는 승용차 렌트 공급 가액에는 50만원 거래처에는 한국렌트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1번 분계는 현금으로 렌트 비용을 지급했다고 그랬죠? 1번. 자, 상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승용차 렌트 비용은 임차료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임차료 819번으로 처리하세요. 임차료. 렌트 비용은 빌리는 거니까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출금전표로 차변의 개정과목은 임차료 되겠습니다. 자, 20일 거 했고요. 그 다음에 21일 거는 대표이사 박상준 이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네요. 전자란을 비워둬야 돼요. 종이니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예, 외상으로 했으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죠.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 가지급금은 이 박상준을 거래처로 해서 박상준의 가지급금으로 잡았다가 박상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이 가지급금, 대변은 미지급금이에요. 차변이 가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 자, 11월 21일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2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불공에 해당이 됩니다. 54번 불공.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2번에 있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는 걸 선택해야 돼요. 분명히는 골프 장비, 공급가에게는 300만원, 거래처는 모든 골프, 전자세금이 비워둬야 되죠. 종이세금 계산서였기 때문에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대금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외상으로 샀습니다. 혼합,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죠. 자, 상품이 아니고 가지급금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지하고 가지급금 134번이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아니라 박상준 대표이사입니다. 거래처 코드를 박상으로 검색하세요. 내려와서 대변이 미지급금이죠. 대변 253번 미지급금 330만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지출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으면 불공 유형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분계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되는 거죠. 이 문제 틀리기 쉬워요. 자, 다음 문제 22일 걸 보겠습니다. 포토전자에서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자, 주민센터에다가 기증한다. 그러면 이게 기부금이거든요. 예. 기부라는 것은 사업과 무관한 행위입니다. 아까 21일 날 대표이사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골프 장비 산 것도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고, 그 다음에 22일 날 주민센터에 기증하려고 입체 프린터를 샀다. 이것도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니까 불공유형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대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11월 22일로 날짜 바꾸세요. 유형은 54번 불공입니다. 이번에도 불공제 사유는 조금 전과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선택하시고, 품명에는 입체 프린터라고 씁니다. 입체 프린터, 3D 프린터를 입체 프린터라고도 하죠. 자, 공급가액에다가 200만원,
거래처는 포토전자. 포토전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3번 혼합. 자, 기부금으로 해야 돼요. 상품이 아니고 기부금. 기부금에 220만원. 자, 내려와서 대변이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220만원. 자,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꼭 은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 포토전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으로 바꿔야 된다. 자, 23일 거 봅시다.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 세금계산서, 이번에 종이 받았네요. 예, 공급가액 10만원이고 세액 만원입니다.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분괴하시고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고 면세 사업을 겸하고 있다. 자,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11월 23일 입력합니다. 이것도 54번 불공인데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는 4번 요거 선택하시고 품명에다는 문구 이렇게 써주세요. 공급가액은 10만원. 거래처는 행복. 전자세금은 종이세금계산서죠. 그냥 방향키로 지나갑니다. 분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1번 현금 분계. 자, 상품이 아니고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소모품비 830번.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차변의 소모품비 11만원, 대변의 현금 11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1월 24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토지의 취득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은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정가복이 토지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예. 왜냐하면 토지가 면세재화니까. 그렇기 때문에 54번 불공으로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걸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자, 입력합시다. 11월 24일 바꾸고 유형은 54번이고요. 불공제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자본적 지출 0번입니다. 맨 위에 0번 선택하고 분명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등기대행 공급가액 100만원 거래처는 대한법무법인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전액 현금 지급했죠?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됩니다. 자, 상품이 아니고 토지예요. 코드를 토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고요. 부가세 역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8가지의 불공제 건을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불공제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면세 사업 사용한 거, 그 다음에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거, 또 사업과 관계없이 또 그 개인의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취득한 거, 그 다음에 승용차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선물 세트, 접대비 관련되는 거, 이런 것 등이 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유형들입니다. 자, 우리가 유형 상사를 통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다음은 매입 카드, 즉 법인카드로 뭔가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57번 과세 매입을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자, 11월 25일 거 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조선호텔에서 숙박비 싸네요. 16만 5천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매입세의 공제 요건이 충족됩니다. 네, 16만 5천 원이면 15,000원이 매입세액이죠. 그럼 15,000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57번 카드과세 매입으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 부가세 대급금 분계해야 됩니다. 자, 11월 25일로 날짜 바꾸세요. 유형이 57입니다. 카드과세 매입.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삼성카드 선택해 주시고 확인. 품명은 숙박비. 공급가액은 합계금액을 넣어야 돼요. 신용카드는 16만 5천 원. 거래처는 조선호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고, 분계는 신용카드 거래니까 4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네,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죠? 자, 15,000원 부가세 대급금 맞죠? 상품은 우리가 출장시 숙박비는 여비교통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상품의 코드를 812번 여비교통비로 바꿔주세요. 판매관리비 여비교통비 812번.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26일 거 보겠습니다. 포토전자에서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공기청정기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매장에서 쓰는 공기청정기.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57번 카드과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합시다. 자, 11월 26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은 57번, 카드사는 삼성카드, 품명은 공기청정기. 공급가액에는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110만원. 거래처는 포토전자. 전자세금계산서 아니기 때문에 방향키로 지나가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4번 분계해 보시면,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죠? 110만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맞죠? 자, 공기청정기는 상품이 아닙니다. 비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코드를 비품으로, 매장에서 쓰는 공기청정기는 비품입니다.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7번 카드과세 매입 유형을 우리가 두 가지를 연습했고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라는 주제입니다. 6월 30일 문제 보겠습니다.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를 일기 확정 거를 6월 30일자 일반전표에다 해라. 그러려면 부가세 신고서를 일기 확정 기간으로 조회해야 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조회해 보세요. 자, 일기 확정이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4월부터 6월입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확인.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분계하는 거 여러분들 연습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 여기 있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여기 있는 차감세는 미지급세금.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없네요.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세금 요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 부가세 애수금을 먼저 복사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전표를 열어요. 일반전표 열어가지고 6월 30일자로 날짜 입력합니다. 구분은 부가세, 우리가 애수금을 지금 복사해 왔거든요. 전표 입력할 때는 애수금이 대변에 가잖아요. 정리할 때는 반대, 차변에다 넣어버리면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3번 차변에 부가 검색해 보세요. 코드를 부가로 검색하면 255번이 부가세 애수금입니다. 자, 쭉 가서 차변에다가 컨트롤 V 하세요. 그러면 2기 확정 기간 4, 5, 6월에 해당되는 부가세 애수금이 전부 1108만 1000원이었어요. 이 전체가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 부가,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 135번 쫙 가서 대변에다 갖다 놓고 부가세 신고서 탭을 눌러서 이걸 복사하세요. 매입세 컨트롤 C 250만 원이네요. 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여기 대변에다가 컨트롤 V 250만 원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그동안 차변에 입력했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변에 입력했던 부가세 대급금을 몽땅 대변에 한꺼번에 기록해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6월 말일까지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밑에 차익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8581000. 이것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면 여기 차감세가 8581000이죠. 이거 복사해와도 되지만 일반 전표 밑에 보이니까 굳이 안 해와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가가지고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미지로 검색해 보시면 261번 미지급 세금, 261번 미지급 세금에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거래처는 세무로 검색해 보세요. 세무서를 하나 찾으면 됩니다. 서대문 세무서. 우리 회사 관할 세무서예요. 서대문 세무서. 그리고 쭉 가가지고 밑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8581000을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부가세 정리분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5일 거 해보겠습니다. 7월 25일이네요. 예. 6월 30일 날 정리한 다음에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게 되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했고 납부세액 8581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는 겁니다. 거래처 코드를 서대문세무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납부한 거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7월 25일 일반전표 갑니다. 일반전표 날짜를 7월 25일로 고치세요. 자,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3번 차변의 미지급세금 261번 부채 감소. 거래처는 세무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8581000.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코드는 서울은행 보통. 자, 대변에 똑같은 금액 8581 플러스. 미지급 세금은 서대문 세무서 코드, 보통예금은 서울은행 코드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할 줄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관련된 연습을 유형상사를 통해서 다 끝냈습니다. 다음은 결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결산은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수동 결산 문제를 여러 개를 내놨네요. 네. 자, 수동 결산 8가지 문제 먼저 하겠습니다. 자, 22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했고 1년분이고 내년 9월 달까지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 분계를 하시오. 이게 뭡니까? 비용의 이연이라는 분계를 하라는 거죠. 비용의 이연. 자, 비용을 이연시키는 것은 월할로 9개월치를 먼저 계산을 먼저 합니다. 금액을. 미경과 기간이 9개월이니까. 내년도 9월 달까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60만 원 곱하기 이게 1년분이니까 9 나누기 12 하면 12분의 9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잡고 계산해 보세요.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45만 원 나오죠. 45만 원이 바로 미경과 보험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9월 1일 날 지급할 때 보험료로 비용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45만 원을 자산 잡아야 돼요. 차변에 선급비용. 대변은 보험료. 45만 원입니다. 선급비용은 이건 자산이죠. 자산을 증가시키고 보험료는 뭐예요? 비용을 취소시키는 정리분계를 하는 거예요. 금액은 아까 9개월치 계산하면 12분의 9로 계산하면 45만 원 나옵니다. 한번 9월 1일 날 일반전표 가서 보겠습니다. 60만 원을 전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 일반전표에 가서 9월 1일 거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60만 원 전부 다 차변에 821번 보험료로 비용 발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45만 원은 대변에 821번 정리를 해야 돼요. 비용 취소시켜 줘야 돼요. 자, 날짜는 12월 31일로 고치세요. 자, 4번 대변의 보험료 821번
45만 원 비용 취소. 차변의 선급비용. 선급비용 133번 45만 원.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수정하셨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2번 해보겠습니다. 수능결산 2번은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경과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죠. 30만 원을 장부에 미계상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발생을 시켜야죠. 30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은 아직 미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미지급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부채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 원 비용 발생시키시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부채로 증가시키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예상 또는 비용의 발생이라고 하죠. 비용의 예상 또는 비용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이죠. 30만 원. 차변에다가 3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62번입니다. 30만 원 대변의 부채 증가. 가끔 대변에 미지급 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미지급 비용을 써야 된다. 미지급 금이라는 것은 신용카드로 뭘 샀다든가, 네, 어디 가서 회식을 하고 외상을 했다든가, 문구점에 가서 외상으로 문구류를 사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지급 금이에요. 결산 수정 분계할 때 비용을 발생시킬 때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미지급 금 하지 말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코드를 써야 됩니다.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자, 조금 전에 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만은 이번에는 정기 적금에 대한 미수이자. 이걸 계상해라.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수익 발생에 해당이 돼요. 수익 발생. 그러면 차변에는 아직 이거 미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 미수수익. 미수금하고 달라요. 미수수익. 당좌자산입니다. 대변은 이자수익.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대변은 이자수익. 차변은 미수수익. 대변은 이자수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결산이에요. 수익의 발생 또는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죠. 자, 입력합시다. 자, 계속해서 12월 31일 세 번째 전표. 차변의 미수수익. (25,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901번 2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는 결산일 현재 대여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에 선수분 이자가 있답니다. 차기 거를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면 이건 이제 수익의 이연에 해당이 돼요. 수익을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돼.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이 선수수익, 대변이 선수수익이죠. 미안합니다. 차변은 수익 취소시키는 거니까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수익이죠. 수익 취소. 수익을 이연시키려면 단기에서는 취소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이걸 부채로 인식합니다. 선수수익. 선수수익. 부채 증가. 이런 수정 분계가 필요합니다. 수익의 이연에 대한 분계예요. 자, 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네 번째 전표. 차변의 이자 수익 901번 차변의 이자 수익 $50,000. 대변의 선수 수익 263번 $50,000.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다섯 번째 거 정리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 B로 비용 처리를 했어요.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말 결산을 위해서 재고를 파악한 결과 소모품은 미사용 소모품은 10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할 때 개정 과목이 뭐냐면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시키시고 대변은 소모품 B 비용을 취소시켜 줍니다. 미사용분의 비용, 미사용분은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에서 빼주는 거죠. 네, 재고가 10만 원으로 확인됐으니까 차변의 소모품 10만 원 자산 증가 잡아주시고 대변의 소모품 B 10만 원 비용에서 빼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전표 차변의 소모품 172번 10만 원 대변의 소모품 B 830번 써야 돼요. 판매관리비 830번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이 있었는데 3만 원이 이 3만 원에 대한 원인이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과다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주 강력한 힌트가 있는 겁니다. 과다액, 현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았는지 끝까지 안 밝혀지면 현금 과부족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비익으로 잡으면 돼요.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자비익. 차변은 현금 과부족. 차변이 현금 과부족. 네. 대변은 자비익 잡으면 됩니다. 자, 입력합시다. 여섯 번째 정리분기입니다. 차변은 현금 과부족.
과다액 3만원. 대변은 차비 3만원. 만약에 현금 부족액이라고 했으면 잡손실 처리하면 돼요. 결산 때는 부족액은 잡손실로 잡습니다. 과다액은 자비익으로 잡습니다. 영업의 이익입니다. 자비익은.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건 뭐를 하라는 것이냐면은 유동성 대체분계를 하라는 문제예요. 이게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그러죠. 유동성 대체분계. 비고를 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은행의 장기차입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23년도 내년이죠.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할 예정이면 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6개월 후에 상환되는 것은 장기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비유동 부채니까 이것을 차변에 적어가지고 부채 장기차입금을 없애버리고 대변에다가 유동성 대체분계 쓸 때서는 분계가 있죠. 계정 과목이 있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대변은 유동성 장기 부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기은행 거 5천만 원이 있는데 비고를 보니까 24년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24년도 6월 30일이면 1년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금 현재 결산 시점에서도 장기차입금이 이건 맞아요. 이건 그러니까 회계처리 사항이 아닙니다. 결산 때 정리분계할 사항이 아니에요. 경기은행 거는. 자, 그래서 요거 우리은행 것만 유동성 대체분계 하겠습니다. 12월 31일로 7번째 문제. 차변의 장기차입금 293번이죠. 부채를 감소시켜요. 우리은행으로 코드는 이건 넣어야 됩니다. 우리은행 차입금 금액은 3천만 원. 대변에 유동으로 검색해 보세요. 유동.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 이건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거래처 코드 똑같이 98400.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대변에 3천만 원. 유동성 대체분계할 때는 거래처 코드로 넣어줘야 돼요. 이제 8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A사 주식은 장부 금액이 1200원인데 단위당 1000원으로 한 주당 200원 떨어졌습니다. B사 주식은 6000원에 샀는데 5500원으로 한 주당 500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원씩 1000주. 여기에 20만원. 500원씩 1000주. 여기서 50만원. 그러면 70만원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감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70만원. 이것을 손실로 인식합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7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점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평가손 937번이네요. 쭉 가셔가지고 70만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107번. 자산감소 70만원. 이렇게 유가증권 평가도 수동 결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